어제 10월 9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3일, 10월 9일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혁명입니다.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주권자의 의무입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면은 국민들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에서 외치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구체적 행동이라야 여기에 힘이 실립니다. 이 정권은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척하지만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서초동에서 맞불 집회를 했더니 도로 역작용이 났습니다. 서초동의 촛불, 광화문의 태극기, 광명과 암흑, 진실과 거짓, 자유와 폭압, 위선과 정직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비교하는 게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광화문 집회가 서초동 집회보다 10배 이상의 군중을 동원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추산도 발표를 하지도 않습니다. 발표하면은 불리해지니까 기자들이 이제 집계를 하지 않고 주최 측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주최 측 주장도 어제는 300만이었습니다. 300만. 자, 뭐 그런 걸 다 젖히고 결국 거리에서 오랜만에 대한민국 세력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12일 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공화당 주최로 또 별도 시위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은 서초동에서 또 집회를 합니다. 오후에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다가 오후 4시에는 서초동으로 넘어가서 또 촛불 집회, 검찰을 압박하는 촛불 집회와 대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국운동이 행동하는 운동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다수는 행동하는 소수에 끌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행동하면 그게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았던 동아일보 송평진 논설위원이 10월 9일 집회가 있기 전에 쓴 칼럼에서 딱 정확하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여론에서도 동원에서도 진 조국 수호 집회란 뜻이죠. 이게 객관적으로 본 언론인의 눈에 비친, 어떻게 보면 성적표라고 그럴까요? 선고문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송평진 논설위원은 아주 법조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쪽 전문 경력, 학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이 쓴 글은 읽을 맛이 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삼 이사라도 조국 논란에 왜 갑자기 검찰개혁이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사리를 분별한다. 그들은 검찰개혁은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왜 조국에 해야 하는 거지? 라고 묻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이 주장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검찰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숨이 막힐 지경이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조국 논란을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바꾸는 시동을 걸었다. 다음 날인 9월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요구 집회가 열렸다. 자발적이란 주장은 한 동아일보 기자에게 잘못 보내진 더불어민주당 조직국의 동원 메시지에 의해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기껏해야 몇만 명에 불과한 집회 참석자를 정권의 선정기관들이 100만 명이니 하며 부풀리자 우릴 무슨 핫바지로 아느냐며 화가 난 국민들이 10월 3일 광화문으로 몰려나왔다. 그것으로 대통령의 홍위병식 동원 정치는 실패로 끝났다. 광화문 집회에 맞서기 위해 10월 5일 서초동 집회가 조직되었으나 역부족을 드러냈다. 10월 5일에 맞선 10월 9일 집회는 더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으니까 이제 2대0으로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에서도 지고 대중동원에서도 진 것이다. 좌파가 그렇게 졌다는 겁니다. 여론에서도 동원에서도. 난 9월 28일 서초동 집회 때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보느라 우연히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 수가 턱없이 과장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와 10월 5일 서초동 집회는 직접 가서 보았다. 10월 5일 서초동 집회는 9월 28일 서초동 집회보다 훨씬 커지긴 했으나 광화문 집회에 미치지 못했다. 당신이 세봤냐고 물어볼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보지 않아도 집회에 가서 그 사이를 누비고 다녀보면 안다. 광화문 집회 때는 광화문역에 지하철이 서지 못해 서대문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어갔다. 종강역, 시청역에서도 걸어오고 있었다. 서초동 집회 때는 서초역에서 내려 올라갈 수 있었다. 광화문 집회에는 면적이 훨씬 넓은데도 참석자 상당수가 서 있었고 서초동 집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앉아 있었다. 화장실은 광화문 집회가 훨씬 불편했다. 광화문역 화장실에는 수십 메타씩 뱀줄을 섰으나 서초역 인근에 마련된 임시 화장실은 거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양이 아니라 질로 보면 일사불란한 서초동 집회가 일견 앞서는 듯 했다. 서초역 사거리에서 사방으로 스크린이 설치되고 동일한 화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일제히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다. 광화문 집회는 주최하는 쪽도 참가하는 쪽도 시위에 익숙하지 않았다. 함께 부를 노래조차 마땅치 않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 따로, 기독교인 중심 집회 따로, 우리공화당 집회 따로, 예비역 군인 중심의 원조 태극기 집회 따로였다. 그 어느 쪽에도 마음 붙일 곳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조국이란 사람 때문에 한낮, 한시에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분출된 에너지는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준마저 무너지고 있었다. 사회자가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검찰을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옳소라고 외치며 팻말을 흔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지만 현 대통령은 예외였다. 모택동이 하는 건 다 옳다는 홍위병의 범시론처럼 인이가 하는 것은 뭐든 옳은 것이다. 서초동 일대를 꽉 채운 대대적 조국 수호는 당성만 좋으면 잘못까지도 눈 감아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의 전조처럼 보였다. 유시민과 공지영 등의 닥치고 조국 옹호는 당파를 넘어선 보편적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자신들은 진리를 담지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은 당파적일 때 더 옳다는 위험한 진리의 정치를 드러냈다. 그것이 진중권 같은 이들에게 윤리적 패닉 상태를 초래했다. 대통령 두 집회를 두고 대의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의를 반영할 주체가 누구보다 대통령 자신인데 국회 탓만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는 민의도 아니란 말인가? 국회 탓이라면 왜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에서 모여 검찰 개혁을 외치는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경험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다.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게 운율이 맞죠. 잘 쓴 글은 읽어서 기분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리듬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글은 아주 다듬고 다듬어서 쓴 글이고 한 문장 한 문장에 많은 의미가 이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왜 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가 졌느냐? 저보고 설명하라면은 그들이 내건 구호 때문에 졌습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사랑해요. 이 두 마디 말 때문에 졌습니다. 조국 정경심이 대표하는 게 뭡니까? 위선, 위험, 그리고 위법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절대 공정에 맡으면 안 됩니다. 헌법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비슷한 말인데 계급투쟁론이죠. 그 중에서 레닌주의, 골수 레닌주의자입니다. 이 조국이라는 자는 골수 레닌주의자예요. 골수 레닌주의자는 뭐냐?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또 다릅니다. 당이 노동자 농민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당을 이끄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닌,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같은 1인 독재로 가는 거죠. 레닌주의는 필연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 레닌주의자가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도둑이 경찰청장에 앉아 있는 것과 간첩이 국방장관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임명을 한 문재인에게 우리가 적용할 법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여적죄, 이적죄, 내란죄 등등. 그건 앞으로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